네, 안녕하십니까. 조원장입니다. 한문법 강좌 초급 한문 제6강 의문문 편입니다. 자, 의문문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평서문과 부정문의 이제 문장처럼 기본 어순을 지키기는 하지만은 약간 특수한 어순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의문문은요, 문장 속에서 의문을 나타내는 요소가 드러나서 이제 의문의 맥락을 나타내는 문장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의문사라고 하는 그 의문형 대명사라든지 아니면 의문형 부사가 문장이나 구 앞에서 의문사로서 위치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문장처럼 맨 뒤에 문장 끝에 의문 종결사, 어조사죠. 의문 종결사로서 위치해서 의문문임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이제 반의문하고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의문문은 이제 물음에 대한 뭐 의심이나 아니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제 물음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반어법은 형태는 의문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요. 이제 혼자 화자의 의지를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속으로 외침을 함으로써 이제 문장의 목적, 강조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문장이 반어법의 반어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문 대사, 의문 대명사라고도 하는데요. 수로 다음에 이제 목적어 자리에 놓이는 것이 정상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의문 대명사니까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 오잖아요. 그런데 이 목적어 자리에 오는 이제 의문형 대명사, 의문 대명사는 수로 뒤에 놓여야 정상이지만은 의문일 경우에는 수로 앞에 도취되어서 나타나는 그 강조 의미의 문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크게 우리가 의문사라고 할 것 같으면 전반적인 의문사는요. 의문 대사로서 이제 대명사로서 의문사는 동사나 전치사 앞에 놓인다는 이 자체가 바로 도취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물, 사람, 장소 등을 물을 때 뭐 무엇, 어디, 누구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의문 대사로서 원인이나 이유, 방법을 묻거나 또는 이제 반문을 나타낼 때는 왜, 어떻게, 어째서, 어찌, 무엇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문장의 맥락상 살펴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대사로서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을 묻거나 불특정 대상을 가리킬 때도 무엇이냐, 무슨, 왜, 어떤, 어느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문사를 할 것 같으면 영어에서도 이제 배우는데 육하원칙이라는 게 있죠. 육하어지, 어찌 하자가 오는데 일반적으로 역사적 기록,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다든지 신문기사를 쓸 때 이 육하원칙에 의해서 명확하게 글을 쓰라고 하죠.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했나라고 하는 그런 육하원칙에 의해서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문법적 용어가 기본적으로 한문 문장에서 쓰는 이제 문법적 용어와 우리 국문법 상에서 쓰는 문법적 용어뿐만 아니라 해석상에서 조금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로서 생각을 하고 바꿀 때는 좀 부드럽게 우리말의 그 맥락에 맞춰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너무 품사라든지 문법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일반 문장에서는 이 의문문이니까 의문문을 나타내는 신호인 의문형 대명사라든지 아니면 의문형 부사가 나타날 경우가 있죠.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문장의 맨 끝에 의문형 종결사. 자, 의문 종결사가 나타날 때 의문사로서 우리가 판명하고 판별을 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 의문형 부사라고 생각하는, 자, 의문형 부사라고 생각하는 이 의문형 부사가 의문사죠. 문장 앞에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장뿐만 아니라 어떤 구 앞에 놓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구 앞에 놓인 경우는 나타나는 것들이 요 어찌하, 대표적으로 어찌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어찌안이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편안하다 때 편안할 안 그러죠. 그 다음에 요거는 누구숙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누구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악이라고 읽지 않고요. 미워하다는 의미에서 오라고 읽는데, 오도 어찌오라고 하면 됩니다. 의문형 문장에서는. 그 다음에 요 해자도 돼지머리 해자, 돼지 해자가 아니고요. 여기도 어찌해라고 읽음으로써 의문형 문장에서 나타나는 자, 의문형 부사들입니다. 자,
꼭 부사라는 말에 얽매일 필요는 없고요. 자, 우리말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찌하, 어찌안, 누구 쑥, 누구 수, 어찌오, 어찌해, 해서 요 대표적으로 이제 6가지가 쓰이는데, 자, 맨 먼저 이 6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어찌하자입니다. 어찌하라고 하는 하는, 이제 일반적으로 어찌하는 뭐 대명사로서 해서 주어나 목적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수로 앞에서 수를 꾸미는 역할로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무엇, 어느, 무슨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무엇이란 것은 자, 의문 대명사로서 사용하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에서 사용되고요. 또한 무엇이다 할 것 같으면 서술격 그 명사수로 판단문에 있어서 명사수일 경우에만 무엇이다, 무엇이냐, 무엇이지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 이제 어느나 무슨은 우리 국문법상에서는 이게 관형어죠. 자, 어느 장소에서 어느 장소를 꾸미는 관형어, 또는 무슨 일, 무슨 말, 무슨 생각처럼 명사 앞에서 놓여서 관형어적 성격으로 니은이 있죠. 그 관형어로 쓰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한문법에서는 그냥 의문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정지사항의 송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대동강수 하시진 이래 할 것 같으면 대동강수 그러니까 대동강물이죠. 대동강물. 대동강물이 하시진 하시하면 시간이죠. 시간. 그래서 어느 때 자, 어느라고 하니까 우리말로 할 것 같으면 때라는 말을 수식해주는 관형어라고 할 수 있는데 요 어느 때라는 자체가 의문사라는 겁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어느 때, 다른 말하면 언제라는 말이 되죠. 그래서 그냥 의문형 부사로서 한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어느 때 진, 다할진, 여기서는 이제 물이니까 물이 다하다, 즉 이제 물이 마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때 어느 말이 있기 때문에 마를 것인가 라고 해서 의문형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구절은 요 허생전, 박지원의 허생전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허생전은 기본적으로 스토리를 여러분도 좀 아시고 계셔야 할 텐데, 이제 허생이라는 사람은 그 고지식한 양반이죠. 양반 출신이고, 자, 남아수독 오고서라는 말처럼 술에 그 5대 분량의 그 책들을 좀 읽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자기는 뭐 책만 읽고 있다 보니까 집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죠.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 와이프가 집에 쌀떡에 쌀이 떨어지는 걸 보고 이제 허생이를 보고 바가지를 막 긁죠. 바가지를 긁으면서 돈 좀 벌려라고. 그때 바가지를 긁을 때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허생이가 밖에 가서 돈 좀 벌으라고 하니까 허생이가 아내한테 하는 말, 내가 무슨 기술이 있어가지고 돈을 벌겠노? 내가 할 줄 아는 거는 요것뿐이다. 일단은 내가 그 좀 하고 싶은 독서만 좀 할란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내가 자꾸 바가지를 끊고 있죠. 그러면서 아내가 이제 하는 말입니다. 불공, 불상, 불도적, 부도적이죠. 불도적, 부도적이 또 여기 되게 소리 나니까 여기 부 소리가 나죠. 부도적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공이나 상이 명사가 아니고요. 아니 불자라는 의문 부정을 나타내는 부정부사죠. 부정부사가 왔기 때문에 여기 좀 더 수로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부도적이니까 도적이란 하나의 단어 자체도 명사가 아니고 수로로 해석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공이니까 이 공은 우리 수공업 할 때 공은 물건을 만드는 일이죠. 자, 그래서 물건을 만드는 기술, 물건을 만들 줄 알다, 기술이 있다라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자, 그래서 불공 그러니까 기술도 없고 기술이 없고 물건 만들 기술이 없고 불상 이거는 이제 장사하다라는 수로 쓰이거든요. 근데 장사할 줄도 모르고 자, 그러니까 기술도 없고 장사도 할 줄 모르니 어찌 왜 도적질이라도 하지 않는가라는 말입니다. 아니고요. 도적질을 하다라는 동사로 쓰인 거거든요. 여기서는. 자,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아내가 이제 바가지를 긁으면서 기술도 없고 장사도 못하는데 도적질은 왜 못하나? 왜 못합니까? 자, 아내나 자식들은 지금 살독에 쌀이 없어서 굶고 있는데 이렇게 가만 앉아 있으면 되겠느냐라면서 이제 바가지를 긁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바가지는 뭐 어쨌든 아내가 닥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왜 어째서 라는 뜻이죠. 야, 어째서 도적질이라도 못하냐 이거라. 자식을 먹여 살려야 할 것 같으면.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어와 수로가 있으면 목적으로서는 요 뒤에 나타나야 되죠. 뒤에
뒤에 나타나야 되는데 의문형 목적, 의문문에서 목적어가 의문 대명사일 경우는 수로 앞으로 도치가 됩니다. 도치. 자, 그것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의문 부사로 사용하면 당연히 수로 앞에서 어찌 하느냐 한 거죠. 그러면 뒤에 이제 목적어나 다른 대사 구조, 즉 전치사 구조가 나타납니다. 자, 예를 들어 볼 것 같으면 이래요. 자,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필, 부득이, 자, 부득이, 자,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요 거는 버리다. 여기서는 제거하다, 버리다는 의미로 씁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부득이해서, 부득이해서 버린다면, 자, 삼자. 삼자는 세 가지, 세 개란 뜻이겠죠. 이 세 가지 중에서, 전지사로 쓰였죠. 세 가지 중에서 하선. 자, 무엇을 먼저 하려? 요 선자가 원래 뒤에서 나타난 목적어인데, 무엇이라는 의문형 문장이기 때문에 앞쪽으로 도치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버리겠느냐? 요 거자가 선거에서 거자가 지금 반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부득이해서 버려야 한다면 이 사자죠. 이 사자.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세 가지에서 무엇을 먼저 버리겠는가? 무엇을 먼저 하겠는가? 그렇죠. 무엇을이라고 해서 목적으로 쓰였죠. 그래서 도치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문문에서 목적어가 의문사로 쓰일 때는 도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논어에서 나오는 문장이죠. 자하, 운, 하 있죠. 운. 자, 운이란 것은 이제 운을 띠다 그러죠. 말하다는 소리입니다. 말하다. 자, 그래서 요 운자는 특성상 이제 이 간접 의문문에 쓰여, 이제 간접 화법에 쓰입니다. 간접 뭐뭐라고 말하다, 뭐뭐라고 말하다라는 간접 화법으로 쓰이는데, 자하 공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이죠. 자하가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자, 여기서는 무엇을이라는 목적어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해고 간접 화법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자하, 운하에서 하, 무엇이라고 하던가. 그 다음 이제 맹자에서 나온 구절인데, 우하지. 자, 우는 소죠. 소. 하지. 하지니까 지는 여기서 갈지자예요. 가다라는 동사로 쓰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디로 가는가 해야 되겠죠. 자, 소가 가다. 이 맥락상 어디겠죠? 어디. 자, 소는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자, 이처럼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찌 하뿐만 아니고 다른 의문형 부사들이나 의문 대명사들도 문장의 맥락상 뒤에 갔다가 수로 뒤에나 수로 앞에 오고 가고 하기도 합니다. 자, 어찌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두 번째는 어찌안입니다. 어찌안. 요 안자는 편안하다라는, 편안이나 편안하다라는 형사로 쓰인 게 아니고 여기서는 어찌안이라서 의문 부사, 의문 대명사로 쓰였습니다. 특히 의문 부사로서 어찌안이라고 쓰는데, 이건 역시 장소를 나타낼 때는 의문사가 모든 게 똑같습니다. 장소를 나타낼 때는 어디가 되는 거고요. 시간을 나타낼 때는 언제가 되는 거고요. 사람이 대상이면 누구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 물건이 대상일 것 같으면 무엇이 되는 겁니다. 자, 다 똑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어찌안자, 어찌안. 물건을 쭉 읽다 보니까 안자가 나오죠. 근데 어찌안자는 또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의문형 종결사와 함께 나타났어요. 자, 그래서 어디인지 어찌인지는 문맥상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예문을 볼까요? 이 소동파의 적벽부에 나온 구절인데, 그러면 뭐 단단하다, 굳다, 견고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모든 문장 앞에 나올 때는, 문장의 맨 처음에 나올 때는 부사로 사용됩니다. 부사. 그래서 진실로, 정령, 진실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진실로 일세지웅, 일세 한 세대의 영웅이겠죠. 야 해서 여기까지 한 끊어집니다. 자, 진실로 한 세대의 영웅이었도다. 말리으니까 그리고 자, 근데 말리었죠. 그 다음에 금, 안, 제재 해놨죠. 지금은 안 어디에 있는 것인가? 어디에 되겠죠? 그죠? 있다가 있으니까 물건, 장소가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 있는 것인가? 진실로 일세지웅, 한 세대, 한 세대의 영웅이었더니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 요 안이 어디가 되겠죠? 요 제까지 합쳐가지고
어디에 있는 것인가 라고 이제 의문형으로 나타낸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문장은 삼국사기 온달전에서 나오는 문장인데요. 저 온달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평강공주가 나오죠. 이 구절은 평강공주가 온달한테 시집 가겠다고 저거 아버지 왕이죠. 왕한테 이야기하니까 왕이 노해서 하는 말입니다. 왕이 아주 대노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면서 나오는 구절이에요. 여 부정 악요 즉 하면 뭐 한다면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너 여자예요. 자, 이름으로 자자나 여자나 너 여자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따라가지고 말 그대로 받쳐주면 됩니다. 너, 그냥 상하관계상 아래쪽 사람한테는 손 아래는 너라 하고요. 비슷하든지 위에 줄 때는 뭐 자네나 그대 정도. 자, 너는, 자, 뭐요? 너는 부정악교. 악교니까 나의 가르침. 자, 종은 따르다, 추종하다. 그죠? 자, 그래서 나의 가르침을 추종하지 않는다면, 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쪼추종자니까 따르다는 의미도 있죠. 너는 나의 따르지 않는다면, 자, 진실로, 아까 이야기했죠. 정말로, 진실로, 부덕위 오녀야다. 부덕. 자, 부덕위 할 때 요 덕자가요, 얻을 덕자, 얻다라는 말도 있지만은, 바로 뒤에 다른 수어가 나오면요, 이게 능자와 같이 쓰입니다. 능자와.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덕이니까 불능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할 수 없다가 되겠죠. 위오녀, 나의 딸, 내 딸이겠죠. 내 딸, 오녀, 내 딸이라고 할 수가 없다. 정말로 내 딸이라고 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왕이 노해서 말하기를 너는 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진실로 나의 딸이라 할 수가 없다. 자, 얻을 덕자가 능자하고 같이 해석될 경우가 많습니다. 뒤에 수로가 따라오면요. 아니면 요 위자도 항상 이야기하죠. 위는 기본적으로 하다, 되다, 해지다, 아니면 만들다, 삶다, 여기다. 자, 여러 가지 뜻이 나타나니까 문맥에 맞춰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안, 용, 동거. 어찌? 맨 뒤에 의가 나오죠. 어찌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반문하기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용, 동거죠. 용, 동거. 동거니까 같이 산다는 거죠. 용은 쓰다는데, 여기서 그냥 명사로 볼 것 같으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집에서, 아니면 같은 집을 쓸 수가 있겠는가 말이에요. 그리고 어찌 함께 살 수 있겠는가 해도 되고요. 같은 집에서 같은 집을 쓸 수가 있겠는가. 의역하면 어찌 함께 살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마땅히 마땅할 의죠. 마땅히 의죠. 종, 여, 소적. 자, 여자는 여, 소, 적한데 적은 맞이할 적이기도 하고요. 맞이하러 가다 아니면 일반적으로 나가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너를 맞이할 곳으로 또 종이 따를 종자니까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너를 맞이할 곳 아니면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따르라. 자, 여기서 어찌 함께 같은 집에서 살 수가 있겠느냐, 집을 쓸 수가 있겠느냐 라면서 여기 안자가 여기서는 의문형 의문부사로 쓰죠. 어찌 함께. 자, 그 다음에는 다음 장. 자, 일반적으로 요 안하고 오, 언이 비슷하고 같은 뉘앙스로서 의문형 부사로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인 의문형 부사뿐만이 아니고 의문사로서 나타나는데, 다시 한번 주어, 수어, 목적어에서 요 목적어가 요 뒤에 이제 원래 목적어 뒤에 있어야 돼요. 뒤에 있어야 되는데 요것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다른 일반 의문형 부사가 의문 대명사가 되어 가지고 요 자리에 의문형 대명사, 의문형 대사가 올 때는 앞쪽으로 도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치가 돼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적어 자리에 오니까 어디나 무엇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안, 오, 언이 다 그래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목적어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단순하게 뒤에 있는 수로를 수식할 때 어찌 하겠느냐, 어찌 가겠느냐, 어찌 먹겠느냐 이와 같이 해석할 때는 안, 오, 은이 그대로 의문 부사로서 사용되는 겁니다. 자, 예문을 볼까요? 폐공안제 있죠. 폐공안제. 자, 폐공은 요 사기의 항우본기에 나와 있듯이 폐공은 유방을 나타냅니다. 유방. 한나라 고조, 한 고조인 유방을 나타내는데 그 유방이 안제 어디에 있느냐? 어디니까 원래 제 안이거든요. 제 안인데 목적어 있는 것이 도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폐공안제. 폐공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해야 되죠. 옛날 한문 문장이 꼭 물음표가 없다고 해서 의문문이다 아니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요 의문문이라든지 요 띄어쓰기는 지금 현재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보기 좋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 이렇게 하나 안 하나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요 의문사가 있기 때문에 의문문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폐공은 어디에 있느냐? 그 다음은 이제 맹자에 나온 구절인데 천하지부. 자, 천하지부니까 천하의 아버지들이 귀지, 요 지는 목적으로 쓰였죠, 그죠? 목적으로 수로 뒤에. 자, 그러니까 그에게 돌아갔다. 천하의 아버지가 그에게로 돌아갔다. 자, 그러면 천하의 아버지들이 그 사람한테 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자니까 요 아버지의 그 아들들이겠죠, 그지? 그래, 그 아이들은 은왕이죠, 어디에 갔느냐? 갔겠는가? 어디에 갔겠습니까? 아버지 따라서 그곳에 그한테 갔겠죠, 그죠? 이때 나타나는 은도 은 대신 안이나 오를 써도 되는 어디라는 뜻이죠. 어디에 갈왕자 어디에 갔겠는가? 가겠는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논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군자 거인 요 거자는 제거하다 버리다 갈 거자지만 제거하다 버리다. 자, 그래서 군자가 인을 버린다면, 자, 군자가 인을 버리다, 군자가 인을 떠나다, 군자가 인을 벗어나다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오호 성명이라 성명, 성명은 이름을 이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여기 무엇으로 여기서는 호가 무엇으로 이름을 이루겠는가. 그래서 군자들은 옛날 선비 중에 군자들은 자 명예에 살고 명예에 죽죠.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은 입신양명해서 자기 이름을 드날리는 것이 그들의 한편의 이제 목적이기도 했기 때문에 군자가 인을 버리게 된다면 무엇으로 여기서는 이제 무엇을 가지고서 이름을 이루겠는가, 명예를 이루겠는가, 이름을 이루겠는가. 자, 이처럼 안, 오, 은 또한 의문형 대명사로서 사용하기도 하고 앞 시간 바로 앞에서 배웠던 의문형 부사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누구숙자예요. 누구숙자. 자, 누구숙은 좀 특별한데 이 글자를 볼 것 같으면 앞쪽에 나타나는 요 글자는 누릴향이죠. 누릴향. 그래서 요 어간이 누릴향의 누. 그 다음에 요거는 환인데 군어 살아있죠. 구. 그래서 여기 이 글자 자체가 누구죠. 누구. 소리 자체를 그대로 썼죠. 그래서 이게 한자의 일반적 그 육사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숙인데 누구숙 여기서 밑에 불화 그 연화발이라고 하죠. 밑에 이제 불화 점을 4개 찍으면 이글 숙자이기도 하죠. 자, 누구숙입니다. 누구숙자가 올 때는 일반적으로 그 쓰는 그 인칭 대명 의문 대명사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다른 것과 다르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는 선택 의문문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석할 누구숙이면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하느냐 그런 뜻이 이 글자 하나에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문을 봅시다. 자, 오여 서공이죠. 자, 여는 앞쪽에 명사와 명사를 이어주는 접속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와 서공 둘 중에 숙미 누가 미 더 아름답느냐. 둘 중에 비교를 했거든요. 그 선택을 하죠. 비교를 해서 선택하기 때문에 나와 너가 있죠. 나죠. 나와 서공 요 둘 중에 누가 더 아름답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속자이기 때문에 의문문이고요. 그 다음에 예여식 속중 해놨죠. 자, 여기서 예여식 요 여는
명사와 명사를 이어주는 접속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명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뭐 예의 해도 되고요. 예도 해도 되고 예의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은 먹다가 아니고 여기서 먹는 것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예의와 먹는 것 요 둘 중에 숙중 누가 더, 그러니까 어느 것이겠죠. 여기서는 어느 것 누가 더니까 어느 것이 더 중하느냐 소중하냐 중한가 중자니까 무골중이고 소중하다 할 때도 중을 쓰죠. 그 다음에 부여부, 자, 부여부 숙친 해놨죠. 부는 아버지죠. 아버지와 요거는 남편이죠, 남편. 아버지와 남편, 이 두 사람 중에, 사람이라 했죠, 사람 중에 누가 더 친하느냐, 누가 더 친하느냐. 자, 이 숙이란 글자 하나만 가지고도 둘 중에 누가 더 친하느냐, 소중하느냐, 아름답느냐,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숙이. 숙만의 특징입니다. 아주 간편하죠.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냥 누구수라고 하죠. 누구수는 불특정의 무엇, 누구. 자, 무엇은 물건이나 대상일 때, 누구는 사람일 때는 이제 수를 가지고 너 누구야 할 때 요 누구 숫자를 일반적으로 쓴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가리키는 의문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의문부사지만은 주어, 목적어, 관형어는 전부 그냥 명사목 관련돼 있죠. 자, 아무튼 부를 때는 의문부사라고 부르지만은 왜냐면 이제 누구도 원래는 누고라면 근데 누가 또 누가 인칭 대명사예요. 플러스 가에서 요 가가 주격 조사고요. 그 다음에 뉘도 줄여서 요것도 뉘도 줄여서 원래 누라는 인칭 대명사 플러스 이가 들어간 거거든요. 요 고자도 원래 이제 누구인데 누고가 요 의문형을 나타내는 그죠? 의문 조사조 쓰이죠. 자, 아무튼 우리말과 한자가 비슷한 뉘앙스를 갖고 있긴 하지만은 확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누구 숫자 말수번에 세 주자 들었는데 예를 볼 것 같으면 황조가에 나오는 구절이죠. 황조가 옛날 학창 시절 때 황조가 배웠죠, 그죠? 황조가. 자, 뭐더라? 펄펄 나는 적개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해서 그죠? 자, 편편황조 좌웅상이 여마지독 수기여귀 그렇죠, 그죠? 자, 그래서 편편황조 헐헐 나는 적개꼬리 황조 깨꼬리. 자, 좌웅상이니까 암수서로 정답구나. 그러면서 염아지독이죠. 염 자체가 여기서 동사죠.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아지독이니까 나의 외로움, 홀로 독이니까 여기서 외로움. 나의 외로움을 생각하니 누구와 함께 누기가 이제 누구의 뜻이에요. 누구와 함께 자 돌아갈 곳 숫자가 함께 누구와 함께 돌아갈 곳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허생전입니다. 허생전 아까 이야기했죠. 아까 그 기술도 없고 장사도 할 줄 모르는데 왜 도둑질을 안 하냐라는 구절이 있죠. 자, 그 말 듣고 바가지를 너무 긁으니까 성질이 나갖고 밖으로 길거리 돌아 나왔습니다. 허생이가. 그래서 나와서 그래도 와이프나 자식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길거리 아무나 붙잡고 이제 사람 묻습니다. 한양 중에서 수최부 자 누구가 가장 부자인가 부자냐라고 묻습니다. 가서 돈을 빌리려고 하거든. 돈 좀 빌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양중 수최부 그럽니다. 가장 넉넉할 부자죠. 자, 그 다음 이제 논어에 나온 구절인데 자, 행, 삼군즉 요 즉 할 때 뭐 한다면 이라고 그랬죠. 수여 누구와 요 여자는 함께 하다 더불어 하다죠. 자,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인데 특히 앞에 나오는 자행 삼군이라고 요 자자는 원래 이 구절은 이제 공자와 아내와의 대화 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공자님한테 묻는 거죠. 스승님께서 자, 요 자자가 여기서 공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승님께서 행 삼군을 행할 때 요 행자는 갈 행자지만 여기서는 거느리다, 부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삼군을 거느리게 된다면 수여 누구와 함께 할 것입니까? 함께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군대가 3군이나 되니까 하다못해 우리 군 단위로 칠 것 같으면 3개의 군 단위 있으면 군단장이 있고 사단장이 있고 밑에 그 각 직책별로 예전에는 그냥 그 뭐 만호장, 만부장, 아니 뭐 천부장, 백부장 그래서 사람 숫자 단위로 해서 그런 리더가 있죠. 군대도. 자, 아무튼 그러한 인재들을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누구 숫자가 들어가는 것들을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 잠깐만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호해, 갈언이죠. 호해, 갈언, 호해. 어찌 호, 어찌 해, 어찌 갈, 어찌 은. 여기서는 그렇게 이야기 됩니다. 호, 해, 갈, 은. 근데 여기 어찌라고 했기 때문에 전부 다 부사예요, 부사. 부사니까 바로 뒤에 수로가 오는 거예요. 이건 도치되어 온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호, 해, 갈, 은. 그죠? 호, 해, 갈. 요 호자는 일반적으로 오랑캐 호, 그러죠. 북방민족 오랑캐 호, 그러는데. 오랑캐란 말을 쓰지 말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문장 속에서 호자가 많이 나옵니다. 호, 그 다음에 해, 어찌 해, 어찌 갈, 어찌 은, 전부 다 어찌예요. 그래서 이 호, 해, 갈, 은이 나오면, 기본적으로는 의문 부사로서 사용된다. 그래서 의문형 문장이다.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호해가 있죠. 호해가 있죠. 갈이 있죠. 그 다음에 은이 있잖아요. 자, 이처럼 문장 속에서 나올 때는 원래 글자가 갖고 있는 뜻이 아니고 문장의 문법상 나타내는 허사들입니다. 자, 여, 호, 부지죠. 자, 여는 너 여자죠. 너 여자. 자, 너는 호, 어찌, 부지. 부지니까 요 안 입으라고 왔다 그랬죠. 자동사일 때는 요 부를 쓰는데, 자, 부지니까 알지 못하느냐. 어찌 알지 못하는가. 어찌 부지 알지 못하는가. 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해 불거야 했죠. 해 불거야. 해 어찌 불거. 요 거자도 일반적으로 우리 제거의 거이기도 하고요. 그만두다 할 때도 있고 떠나다 가다. 자, 그래서 어찌 떠나지 않는가. 어찌 떠나지 않는가. 맨 뒤에 야자가 와도요. 뭐 그냥 단순하게 강조만 썼지 실제. 해 불거야 그러면 어찌 가지 않는가. 그 다음에 천갈 불강위 해놨죠. 천. 하늘이 어찌 불강위. 여기 위는 위엄, 위세, 위엄이나 위세. 하늘이 어찌 위엄을 불강이니까 강은 내릴 강자죠. 아래로 주는 것, 내려오는 것. 자, 그래서 하늘이 어찌 위엄을 내려주지 않았는가. 자, 그래서 요 갈 쓰고요. 그 다음에는 요 후생가외라는 우리 사자성어가 있죠. 고사성어 중에 후생가외. 자, 후배가 후생이랑 뒤에 태어난 사람인데 여기서 후배라고 해서 갑시다. 후배가 후생이 가외. 실로 뭐야? 왜? 두려우니. 왜자는 이제 우리 보면 두렵다 할 때 쓰죠. 왜? 자, 나의 뒤를, 내 뒤를 따라오는 요 후배들이 나를 밟고 나를 앞설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배들이 나를 가니까 뭐 할 수 있다는 가능의 의미죠. 자, 따라올까? 두렵다. 그래서 은지예 요 야를 옛날에 중국말로 하면 예라 하니까 은지예 은지야죠. 은지. 어찌 알겠는가? 은지 레자지 부려 금야라. 자, 은지 그러면 어찌 알겠는가? 안지하고 호지, 뭐 해지, 갈지 이래도 참 다 어찌 뜻입니다. 다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지 그러면 언지 우리 경상도에 가보면 그죠? 뭐라 질문하면 언지에 그러지. 언지에 그러지. 근데 언이 아니고요. 언지인데 이 언지는 어찌 알겠습니까? 물을 때 반문을 뜻할 때 쓴 겁니다. 아니요라는 답은 아니고요. 어찌 알겠습니까? 할 때 은지, 레자지, 부려, 금. 그죠? 금. 자, 레자. 뒤에서 오는 자죠. 올레자니까. 자, 후배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뒤에서 오는 자들이 자, 요즘 부려 해갖고 수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주격조사적으로 이가인 주격조사로서 갈디가 쓰인 겁니다. 그래서 후배가 지금만 못하다. 부려는 같지 않으니까
못하다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후배가 지금만 못하겠는가. 그래서 후배가 가히 두려우니, 두려울만 하니, 후레자, 후배가 나중에는 그죠? 지금만 못할 줄 어찌 알겠느냐. 지금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배가 여러분들을 바짝 쫓고 있으니까 한시도 쉬지 말고 놀지 말고 열심히 공부를 하라 라는 의미에서 이 고사성어가 나왔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서는 의문 대명사, 의문 부사로서 문장 속에서 나타나는 의문사를 중심으로 알아봤고요. 두 번째 이제 의문문의 문장을 만드는 경우는 이제 의문형 어조사, 즉 의문 종결사죠. 의문 종결사, 의문 구말 어기사라고 해요. 의문형 구말 어기사들이 왔는데 대표적인 게 호, 제, 야, 여예요. 요 나쁘다 할 때 나쁠 사자가 간사하다 할 때 사자가 구말 어기사로서 의문의 뜻을 나타낼 때는 야로 읽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야와 뜻이 같습니다. 뜻이 같고요. 여자도 이 여자와 더불어 여자의 하품 흠자가 오는 거거든요. 요것도 같을 여자입니다. 같을 여자로 온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호재, 야야여. 그죠? 호재, 야야여.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인 것인가? 라고 해서 의문형 종결, 의문 종결사로 보면 됩니다. 허생전 이야기네, 또 보니까. 아까 허생전 이야기 했죠, 그죠? 그 한양 중에 누가 최고 부자인가 라고 묻고 난 다음에 그 부잣집을 찾아가요. 그 부잣집을 찾아가서 옥신각신 끝에 금자 만냥을 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허생이가 돌아가서 장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장 부자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리고 난 연후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부자한테 돈을 빌리라든지 비즈니스를 하려고 온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고 나서 그 최고 부자한테 이제 묻는 말입니다. 손님이 허생입니다. 허생이가 이미 거자는 돌아갔다는 거죠. 그래, 손님이 이제 이미 돌아가 버리자 모두 대경 크게 놀라서 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 간접합법이에요, 여기서. 자, 대인. 자, 그저 가장 부자인 그 사람을 이야기했죠. 그 사람은 아마 변부자일 거예요. 변씨일 거예요. 변부자. 자, 그래서 대인, 지객, 그 손님을 압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의문상은 없어요. 그럼 호가 바로 여기서 의문을 표하는 의문 종결사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부지야, 알지 못하오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대인, 지게코 해서 요 호가 종결사라서 쓰였는데 의문형 종결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열자에 나온 구절인데 조삼모사에 관한 사다성어의 그 어원이 된 것이죠. 자, 조삼모사. 아침에 3개를 주다. 아니면 아침에는 3개로 하다. 그 다음에 모사, 저녁에는 4개로 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함께 말리을이까지 쓰면, 자, 보면 요 말리을이는 전부 다 수를 갖다 수로구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침에 3개를 하고 저녁에 4개를 하다. 아침에 3개를 하고 저녁에 4개를 하면 저물모니까 저녁이겠죠. 좋고, 자, 족은 충분합니까? 만족합니까? 그죠? 만족합니까? 충족합니까? 만족하겠는가? 라고 해서 이 호자가 의문형을 나타내는 종결사라는 것이죠. 조삼모사에서. 그 다음에 요 사기 항우번개에 나온 구절입니다. 한나라는 이미 모두 득초호. 자, 요때 얻을 득자죠. 초나라죠. 초나라를 얻었는가? 요 호자가 와서 의문형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의문형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어 미자편에 나온 이야기인데, 자, 부자호. 요 견자는 기본적으로 2개의 발음이 납니다. 자, 현과 견이 나는 거예요. 현자 할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 현재 할 때, 요 나타날 현자, 나타내다 할 때 현자로 쓰이고요. 나타내다, 보이다 할 때 현인데, 자, 요게
앞에 이제 구수록, 인구망변이 구수록변이 있는 글자, 예전에는 요 견자를 써놔놓고 현과 견을 두 개를 다 읽었고요. 그리고 문맥상 현을 읽을 때는 현. 자, 단순하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을 만나다 만나 뵙다. 우리 알현 하지, 알현 할 때 현 그러잖아요. 그죠? 요 현입니다. 자, 그래서 자현 부자호. 자, 여기 말하는 자, 요 자는 그대입니다. 그대. 그대는 인칭이라고 그랬죠. 그죠? 요 여자와 요 여자는 전부 다 인칭입니다. 자, 그대는 현 배웠는가, 봤는가, 뭐를 부자호, 부자, 요 부자라는 거죠. 여기서 공자를 이야기합니다. 공자. 자, 그래서 공자님을, 스승님을 보았는가, 배웠는가, 보았는가, 이거 배웠는가, 그러니까 알현할 때 현으로 읽는 게, 좀 낫겠죠. 뜻 자체가. 막 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어조사의 어조사 호 중에 또 수구와 같은 과정용법이 있거든요. 기유호, 기유, 요 유자가, 기유인데 요 유자가 원래 생각하다, 사유하다, 사고하다, 한편으로는 부사로 쓰이면 오직이라고 쓰이거든요. 자, 그래서 기유호해서 호와 함께 같이, 요 호는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사라고 그랬죠. 그죠? 종결사 함께 쓸 때는 오직 뭐뭐일 것이다 라고 씁니다. 오직 뭐뭐일 것이다. 추측을 나타내잖아요. 자, 그래서 군자, 종, 기신, 불가, 일일리, 패자, 기유, 독서호. 자, 기유호, 독서호. 자, 오직 독서일 것이다 라고 했죠. 군자가 종, 기신, 자기 자신이 종신이니까 평생토록. 군자가 자기 자신이 평생토록 불가 일일이 하루라도, 자,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루라도 뭘 할 수 없는 패자. 요 패자는 그만두다 할 때 패자거든요. 그만두다 할 때. 뭐 다들 패, 그만둘 패 하죠. 그죠? 아니 뭐냐, 멈출 패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군자가 평생도록 하루라도 멈출 수 없다. 할 수 없다. 불가죠. 멈출 수 없는 것은 기유 독서호. 자, 그게 바로 뭐냐? 오직 독서일 것이다. 독서뿐이다. 독서일 것이다.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불가는 요 부정문이지만 호 때문에요. 유호 때문에. 요 호의 용법 중에 있다. 의문형이 아니고 호의 용법 중에 이런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 번씩 요 마우스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기호죠. 기호. 요 기자는 어찌 기자죠. 어찌기. 함께 관용구처럼 어찌 뭐뭐 이겠는가 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찌 뭐뭐 이겠는가. 기유하고 그 다음에 기호가 기유호와 오직일 것이다. 기호는 어찌 이겠는가. 자, 기 해놔놓고 맨 뒤에 호가 있죠. 자, 어찌 이겠는가인데 기견 그죠? 요 보면 이제 복소지 하죠. 복소지야. 요는 복은 뒤집힐 복자거든요. 뒤집힐 복. 우리 전복하다 할 때. 자, 어찌 견이니까 어찌 보겠는가. 어찌 보겠는가. 뭐를 보겠는가냐면 복소지 하니까 엎어진 뒤집힌 둥지 아래에서. 둥지가 뒤집힌 거예요. 뒤집힌 둥지 아래에서 이건 복이 아니고 부라고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부라고 하면 이제 다시라는 부사로 쓰이는 거고 복이라고 하면 회복하다는 동사로 써야 되는데 뒤에 유라는 서술어가 있기 때문에 복이라고 읽기보다는 부라는 다시예요. 서술어 앞이니까 다시 완난 완전한 계란이죠. 그래서 성한 계란이라고 그죠. 완전한 계란을 다시 볼 수 있겠는가. 자, 어찌 뒤집힌 둥지 아래에서 다시 완전한 새알을 볼 수 있겠는가? 있을 수 있겠는가? 볼 수 있겠는가? 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호의 용법 중에 중요한 것들을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은 제자예요, 제자.
요 제자는 이제 어조사 제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은안하호 은안하호하고 함께 맨 뒤에 제가 오는 거예요. 제가 옵니다. 일반 이 많은 문장들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죠? 자, 그래서 하제, 그죠? 하제, 은제, 안제, 호제 그러는데 요 하제가 있죠. 그 다음에 요것도 안제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제가 있죠. 이처럼 호응을 하는 거예요. 호응. 자, 어울려서 함께 호응을 하는데 제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제는 어기사이기 때문에 말의 기세 기호만 실을 뿐이고 실제 뜻은 앞에 요 은, 안, 하, 호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언, 어찌안, 어찌하, 어찌호죠. 그래서 어찌 뭐뭐 이겠는가 그런 뜻이죠. 맨 먼저 차하조제 하죠. 차하조제. 차, 이것은 이 차자니까 하조, 무슨 새인가? 무슨 새입니까? 무슨 새입니까? 자, 그 다음에 부, 풍시, 안생제죠. 부, 무릇, 바람이, 시는, 처음에, 그죠? 바람은 처음에, 안생제, 어디에서 생기는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자, 무릇, 바람은 처음에는 어디에서 생기는가? 안제. 차 추성냐? 이것은 추성, 가을의 소리란 거예요. 이것은 가을의 소리인데, 호위, 요거 원래 위자 붙어서 어찌해서 복합 의문사인데, 나중에, 다음에 복합 의문사를 합니다. 어찌해서, 호래, 요래자는 이제 올래자죠. 여기서는 어째서라기보다는 이제 무엇 때문에 왔는가, 왔는가. 자, 이것은 가을의 소리인데, 자, 어찌해서 호위에 어찌해서 자, 오는 것인가? 어찌해서 오는 것인가? 그 다음에는 유명한 요 격양가죠. 격양은 그냥 바닥을 두드리면서 부른 노래인데 일출이작 해가 뜬 거죠. 일출. 해가 뜨면 요 작은 일어나는 거예요. 잠에서 일어나는 거고. 일립이식, 해가 들어가면, 날이 들어가면, 해가 들어가면 쉬고. 착정이 착정, 요 뚫을 착자죠. 우물을 뚫고, 음은 물을 마시는 거죠. 그래서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고. 경전이 경전은 바깥 경자죠. 밭을 갈고서 나중에 배불리 먹는 거죠. 밥을 먹으니. 하유제죠. 제왕이 황제의 힘이죠. 제왕이 아니죠. 재력이죠. 황제의 힘이 나에게 그죠? 나에게 하유제 어찌 있겠는가? 이 말은 황제의 힘이 어찌 나한테 미치겠는가? 어찌? 아니면 황제의 힘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어찌 있겠는가? 무슨 상관이겠는가? 무슨 일이 있겠는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자,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들어가면 쉬고, 자, 우물을 뚫어서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고 밭을 갈아서 밥을 먹고. 그러니 황제의 힘이 재력이죠. 황제의 힘이 나에게 하유제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자, 이렇게 해서 제자의 과수 알아보고요. 자, 그 다음 제자한테 아까 얘기했죠. 하호하고 어울린다고 그랬죠. 자, 두 문장을 더 해봅시다. 첫 번째 또 하나 요 제가 있고 제가 있는데 안제, 그죠? 기제, 어찌겠는가? 머리. 자, 금지사세. 자, 금지사세. 지금의 사세니까 일의 기세, 즉 지금 일이 돌아가는 형세란 거예요. 지금의 일의 형세를 딱 보니까 일반적으로 의는 옳다라는 것도 쓰고 여기서 이제 의롭다는 말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의롭게도 왜냐하면 이 무자가 수로로 쓰였기 때문에 수로 앞에니까 이거 부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아니면 의리상 지금의 일의 형세를 보니까 의리상 여기는 이제 이 선종이라죠. 돌선자 뺑뺑 돌다 할 때 돌선자의 종은 발 뒤꿈치 종자거든요. 발 뒤꿈치를 돌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발 뒤꿈치를 돌리는 일이 없다. 의리상 발 뒤꿈치를 돌린다는 말은 발을 뺄 일이 없다. 발을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일이 돌아가는 형세를 보니까 의리상이라도 발을 뺄 수가 없다. 그래서 기맹순이요. 요 말탈 기자죠. 말탈, 말 등에 올라탈 기자예요. 자, 그래서 맹수의 등에 올라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기맹수니까 맹수의 등에 올라탔기 때문에 어찌 가중하, 중도에서 하차, 즉 말에서 내린다. 어찌 중도에서 말에서 내릴 수가 있겠는가? 내릴 수 있겠는가? 어찌면 할 수 있겠는가? 안재 왔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유시인이죠, 세유. 요 유자가 위죠, 위. 이를 위자인데, 요것도 라고 말하다. 라는 간접화법으로 쓰여요. 요 운자처럼. 그럼 요 뒤쪽에 오는 것이 간접화법이에요. 자, 세상 사람들이 뭐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시인은, 자, 시인, 글을 쓰는 문인, 시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지? 문을 쓰는 시인. 시인이, 자, 요 소달이니까 적다, 드물다, 달은 영달하다. 이름이라든지 명예를 높이고, 자기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거 영달이라고 그러죠. 자, 시인이 영달을 누리는 것은 드물고, 그 다음에 다 궁이죠. 궁은 그 생활살이가 궁핍하다, 빈궁하다. 생활살이가 빈궁한 것은 이런 많다. 그래서 물어 기연제죠. 기연제. 그래, 어찌 뭐한 것인가? 그러한 것인가? 어찌 그렇게 된 것인가?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시인들은, 자, 영달, 시인들, 글을 쓰는 사람들이 영달하는 사람은 드물고 궁핍한 사람이 많은데, 그 어찌 그렇게 된 것인가? 기제, 어찌 그러한 것인가? 앞에서 안제, 어찌 그러한 것인가? 어찌 중도에 하차할 수 있는가? 기호지사라고 하죠, 그죠? 자, 호랑이 등에 탈 수밖에 없는 상황.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말은요. 그 다음 이제 의문형 종결 의기사죠. 의문형 종결 의기사로는 요 야자가 있습니다. 야자. 요 사자도 종결 끝에 올 때는 요 야 대신에 사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생긴 모양이 비슷하죠. 자, 그래서 어조사 야자입니다. 자, 요것도 뭐뭐인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형 종결 의기사예요. 자, 그래서 부차가 부차여 한번 불렀네요. 그지? 부차여 요 이는 너 이자예요. 너 이자. 자, 인칭이에요. 이 동사로 있다라는 동사죠. 있다는 동사. 자, 그래서 부차여 너는 잊었는가라고. 너는 잊었는가? 망냐 잊었는가? 뭐냐면 바로 요 뒤에 월인지살. 자, 그러니까 월나라 사람이, 자, 월한 구천이 있죠, 그죠? 자, 월나라 사람이 죽였어요. 누구를? 이부, 너 있자니까 너의 아버지를 죽인 것. 월나라 사람이 너의 아버지를 죽인 것을 잊었는가? 문제 이해가 오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예요. 하가 일일 무차군냐죠. 무차군냐. 자, 어찌 할 수 있는가? 자, 그요. 하가야. 어찌 할 수 있는가 할 때 하가야죠. 야. 어찌 하겠는가 할 때 야. 자, 그러면 일일이니까 하루라도 무차군, 차군이 없이. 여기서 말하는 차군은 도가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대나무를 나타냅니다. 대나무. 자, 그러니까 어찌 하루라도 차군, 즉 대나무 없이 하가야 지낼 수 있느냐? 가능한 것인가? 하루라도. 자, 그래서 어찌 할 수 있는가? 야가 온 겁니다. 야, 의문형 종결사예요. 의문 종결사. 그 다음에 수지과야라. 자, 이것은 이게 주어예요. 자, 수지과. 누구의 과. 요 과는 잘못 허물이겠죠. 이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야가 의문형 종결사, 인가, 입니까 할 때가 종결사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요 야자는 요 나쁘다 할 때 사자와 같이 바꿔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제 갓 1시간이 되어 가는데요. 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 마쳐버릴게요. 자, 그 다음에는 요 어조사 저예요. 저. 자, 이걸 보면 우리 모두란 뜻을 나타낼 때는 제라고 읽는데 모두일 때 제자인데 저라고 읽으면 어조사로서 사용돼요. 자, 그러니까 어말어기사, 의문형 어말어기사로 쓸 때는 자, 저로 나타납니다. 저, 제로 읽으면 안 돼요. 자, 저로 나타나면 특히 이제 유저하면 유지호, 유지호. 자, 그런 일이 있는가? 그런 일이 있는가? 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날 때 그런 일이란 게, 자, 일에 나타나면 그런 일이 있는가? 그죠? 아니면 말이면 그런 말이 있는가? 사람이면 그런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가 지호, 요 지호를 줄여서, 지호를 줄여서 저라고 쓰는 겁니다. 있는 말을 가지고. 그래서 이 양, 역지죠, 역. 자, 역이라고 읽으면 바꾸다라는 뜻이죠. 바꾸다. 요것을 이라고 읽으면 쉽다는 뜻인데, 자, 양으로서, 이 양이니까 양을 가지고서, 양의 도급격 전치사로 지었죠. 양을 가지고서 그것과 바꾸다, 그것을 바꾸다, 그것을 바꿨다. 자, 요 맹자의 양양편에 나올 때 소가 아까 한 마리 지나간다고 그랬죠. 소가 한 마리 지나가고 이제 그 소가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이제 소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불쌍히 여기니까 소를 제물로 사용하지 않으면 누군가 대신해서 또 제물로 사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은 불쌍고, 소만 불쌍고 양은 불쌍하지 않는가? 라는 이제 그런 문제가 봉착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맹자도 읽다 보면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물로 바치는, 제수나 제물로 바치는 소 대신에 양으로서 그것을 바꾸었다. 대신했다는 뜻이죠. 자, 그러하니, 유저, 그럼,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유저. 요 지호라고 그랬죠, 지호.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자, 문왕지유. 요것도 유라고 읽습니다. 문왕지유. 요 유는 이제 동산유자인데, 동산. 동산유자지만은 실제 일반 다른 꽃이 피는 동산이 아니고 여러 종류의 사물이나 동물이나 것들을 모아서 놓은 그 종합동산이에요. 자, 그래서 옛날에는 이곳을 또 사냥터라고도 했습니다. 살아있는 짐승들을 모아놓은 동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왕의 사냥터. 자, 문왕의 사냥터는 그 주나라를 세운 무왕의 저 아버지죠. 자, 문왕의 사냥터는 방은 사방이라 사방. 사방 70리인데. 사방 70리인데. 자, 유저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문왕이 자기의 개인 사냥터가 사방으로 70리가 되는 그런 사방터를 둔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유저할 때. 요 지호라 그랬죠. 지호, 유지호. 지호를 줄여갖고 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라고 읽는 게 아니고 저라고 일단 저라고 읽어야 돼요. 제라고 읽을 수 있는 모두라는 부사를 쓸 때는 제지만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요 유하고 지용법은 요 유를 쓸어 보면 지는 보호죠, 보호. 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인계, 가히, 위, 요순, 유저죠.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개 모두 가히, 이 가히는 뭐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위. 자, 위가 여기서 여기서 되다라고 써요, 되다. 자, 요순이 될 수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모두 요순이 될 수 있었는데, 요 위자는 하다, 되다, 지다, 만들다, 삼다, 여기다, 다 위가 된다 그랬죠, 그죠? 가히는 할 수 있다라는 가능을 나타내는 조동사로서 사용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요순이 될 수 있다는데, 유저,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요순이 될 수 있다고 소문이 나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저, 그러면 여기서 똑같은 유저예요. 유지호, 딱 그렇게 하면, 그런 일, 그런 말이 있었습니까? 그 유저 할 때 저라고 읽습니다. 저. 자, 지우고요. 그 다음 나타나는, 그 다음 나타나는 이제 의문사는 복합의문사인데, 복합의문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문사 배웠죠. 하, 호, 하, 여. 여가 아니고 하.
그다음 하, 요거는 이제 하가 있는데 이 하와 다른 품사, 타품사와 의문사 들어가든지 의문사와 타품사, 그죠? 다른 품사 두 개가, 두 글자 두 개가 모여서 하나의 의문사 역할을 하는 게 이 복합 의문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품사 결합하여 의문의 뜻을 강조할 때는 복합 의문사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이, 하위, 호위, 하유, 여하, 우리 여하간 그러죠? 하여가 할 때 하여, 그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내하, 나하나 내하라고, 여기 요 소리가 나 둘로 이렇게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내하, 어떤 사람은 나하 그러거든요. 자, 아무튼 두 글자로 되어 있는 복합 의문사예요. 근데 해석은 어찌해서, 어찌하여, 그죠? 어찌하여, 자,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부터, 하여간, 어쨌든, 어떠하여,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어찌하여. 자, 이무튼, 일반적으로 이제 부사적으로 해석합니다.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맹자유시, 맹자유시문, 맹자가 어릴 유자죠. 어릴 때 물었다는 거예요. 맹자가 어릴 때 이제 물었다는 거예요. 자, 동가, 살요, 돼지 젖자죠. 살저, 하위, 동쪽에 있는 집에서, 자, 살저, 젖자면 돼지 젖자죠. 돼지를 죽이는데, 자, 하위, 어찌하여 그럽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무엇 하려고 동쪽집에서 돼지를 죽입니까? 그러니까, 자, 모왈, 맹자 엄마겠죠? 맹자 엄마, 모왈, 욕담요, 욕담. 요 담자는 먹을 담자예요. 먹을 담자. 자, 욕은 하고자 하다, 하려 해, 할 때, 담요. 자, 너한테 먹이려고, 너에게 먹이려고. 그렇게 맹자 엄마가 말했다는 겁니다. 욕담요. 너한테 먹이려고. 자, 여기서 하위, 어때서 그런 겁니까? 무엇 하려고 그런 겁니까? 할 때 하위. 자, 그 다음에 공미, 소학, 내하, 아니면 나하라고 생각해요. 한참 허생 와이프가 허생이한테 바가지 끌고 때죠. 그때, 허생이 답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은 이제 물건을 만들다 기술을 배우다 그랬죠. 자, 기술은 밑에는 아직까지 하지 않다는 거예요. 소는 본디 바탕 학은 배우다. 자, 기술이라고는 아직 그 기초도 바탕도 배우지 않았는데 내하, 나하, 어찌해, 어찌하오 그런 말이에요. 내하, 나하, 어찌하오. 요 내자가 요 내자 아래 이제 큰데 밑에 보일 시자가 있다든지 나무목에 보일 시자는 다 같은 글자예요. 같은 글자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요거는 공무도하가 들어봤죠? 공무도하가. 고조선 때 광리자고라는 뱃사람이 있었고 새벽에 나루터 나갔더니 머리가 흰 사내가 머리를 풀고 술병을 끼고서 비틀비틀 하다가 강을 건너듯이 가다가 물에 빠진 거예요. 이 사람을 이제 백수광부라 그러죠. 나중에 그 백수광부가 죽었는데 그 안에는 거기서 이제 울부짖고 자, 그래서 공후라는 악기, 비파의 형 그 악기를 타면서 노래 부르는데 아주 슬펐고 자, 그것을 이제 본 광리자고라는 요 어부가 뱃사공이죠. 돌아와갖고 자기 아내 여옥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만 자, 그 여옥이라는 사람이 그 스토리를 가지고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거기서 나온 스토리가 있는 게 공무도화가인데 원래 공무도화가 공무도화, 공경도화, 타하이사, 당내공화를 하죠. 자, 그래서 원래 그 사구체 내구로 되어 있는 건데 님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님은 그 물에 건너고 말았네. 물에 휩싸여 가시니 님이여 이를 의하고 그죠? 타하이사 타하 하가 요 물 하자죠. 물에 떨어지다. 물에 떨어져서 죽었네. 물에 빠져서 죽었는데 당내 공하 그러죠. 여기서 내하 복합 의문사 사이에 목적어가 인칭 대명사일 때는 바로 앞에 요 복합 의문사 사이에 인칭 대명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당내 공학이라는 거예요. 당내 공학. 요 당자도 마땅하다 할 때 당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여보 당신 할 때 당신 할 때도 당을 쓰잖아요. 당을 쓰는데 자, 여기서는 이내라고 하는 순간적인 타임이랄까? 이내 곧이라는 부사적 의미, 시간 부사적 의미로 사용했다고 보면 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이를 의의할 것 같아. 이럴이라는 그 당시 장소를 나타내는 시간과 공간의 장소를 나타낸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타하이사 당내 공학 그러면
물에 떨어져서 죽었네. 그래서 이를 그대를 이를 의하고 님이여 이를 의하고 할 때 요 공자가 상대방이 님을 나타내죠. 님을 의하고 이를 어째 님을 의하고 할 때 씁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내하 할 때 인칭대명사는 그 사이에 쓰인다. 이 복합 의문사로서 사용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또 뒤에 나와 있나 봅시다. 하나 더 있네요. 그죠? 자, 복합 의문사 쓸 때 자, 하이, 하위, 호위, 하유, 여하, 하여간 할 때 하여, 하고, 내하 얘기했죠. 그죠? 자, 이 자지모, 자지모, 그대의 모, 요 창모자죠. 자, 뭐뭐로서 수단 도구를 나타내는 서있자죠. 그대의 창으로서 요 함은 빠질 함인데 여기서 뚫다는 뜻이죠. 창을 가지고 자지순, 그대의 방패를 뚫었는데 아니면 뚫는다면 하여, 이 하여가 뭐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여, 아니면 여하 어떻습니까? 여하 거꾸로 써도 되고 여기 보세요. 여하, 하여 둘 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할 때 씁니다. 자, 그래서 자지모니까 그대의 창을 가지고서 그대의 자지순, 그대의 방패를 뚫는다면 하여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이 어찌해서 써있자니까 어찌해서 기를 붙이고 어찌하여 기를 붙이고 항상 말을 합니까? 그래, 어찌하여 기를 붙이고 항상 말을 합니까? 이건 지봉유설에서 나온 구조죠. 자, 그 다음에 논, 장지도, 여하. 자, 중요한 논, 장지도, 장수의 도리를 논하여 보는 게 어떻습니까? 어떠합니까? 그죠? 하여나 여하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해하가라고 해놨죠. 사기 항우 봉기 때 가장 이제 항우가 가장 했던 마지막 전투 때죠. 마지막 전투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고조가 유방한테 포위돼 가지고 포위돼 갖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예비라고 하죠. 예비인 우밍하고 마지막 출장을 들면서 단식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요 해하가라고 하죠. 그 역발산 기계세 나오잖아요. 역발산 기계세 뭐 시불리해 추불서해 가내하 그러죠. 그 다음에 우해 내약하 우해 나약하 내약하 상관없습니다. 여기도 여기 나오는 약이 있죠. 약. 요 우는 우민을 이야기하죠. 우민이요. 요 해자는 어조사예요. 복격 조사로 쓰입니다. 우민이요 내약하 너를 어찌할꼬. 요 내하 나하 요게 어찌하다라는 말이고 어찌할 것인가. 여기 나오는 약이죠. 약. 여기도 인칭 대명사입니다. 인칭 대명사. 그래서 약이 너를 어찌하고. 자, 다시 한번 자자라든지 요 여자, 그 다음에 너 여자, 그 다음에 현대 중국에 쓰는 거죠. 니하고 하죠. 요 니자. 그 다음에 나오는 너 이자죠. 너 이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거, 요 약자, 약. 그 다음에 말리을 이자도 인칭 대명사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공이라든지 군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인칭 대명사로서 사용합니다. 인칭 대명사로서. 인칭 대명사는 좀 많이 외워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목에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민이어서 너를 의할고 내 약하, 나 약하, 내나 나나 둘 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장이 이제 도치 성분이 있다. 도치되는 문장이 있거든요. 원래 목적어가 수로 뒤에 와야 되는데 의문사죠. 자, 의문 대명사일 경우 목적어가 의문 대명사일 경우에 앞쪽으로 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부정문에서 목적어가 원래 수로 뒤에 대명사일 경우에 수로 앞으로 도치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부정문하고 부로 반냐 할 때 부할 때 부로반 반은 배반하다죠. 오해지 내가 그대를 소중히 아꼈거든. 그를 소중히 아꼈는데 부로 반냐 반은 나를 나를 배반했다죠. 나를 배반했다.
그 다음에 오수기, 기천호 해놨죠. 오수기, 요 숫자가 누구 숫자죠? 누구 수. 원래 오기수예요. 내가 누구를 기만한 것인가, 속인 것인가. 자, 기천호, 하늘을 속인 것인가. 수로 목적어예요. 주어, 목적어, 수로인데, 원래는 오기수였어요. 오기수였는데, 요 누구 숫자가 목적어 자리에 있지만은, 숫자가 의문 대명사이기 때문에 요 수로 앞으로 도치되어 나온 거예요. 자, 이런 문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기 하면 내가 누구를 속인 것인가? 자, 하늘을 속인 것인가? 기천호.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예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 이제 예문은 몇 개만 하고 맙시다. 자위, 자공왈 그랬죠. 자위. 자, 앞에 있는 자는 공자님을 이야기합니다. 자, 공자님께서 자공에게, 자공, 그 제자죠. 자공에게 일러 말하기를 뭐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아까 숙연법이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낫느냐? 자, 여회. 자, 여는 너죠, 너. 자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와 회. 요 회는 안회예요. 안회는 공자님의 수제자이기도 하고요. 공자님보다 일찍 죽었지만은. 자, 너와 안회 둘 중에서 누가 더 원래는 요 나을 유자죠. 나을 유. 우리 치유할 때 병이 나을 치울 줄인데 요 나을 유에서 여기서 낫다라는 우리 보면 낫다라는 소리 자체가 나오니까 그걸 쓴 거예요. 자, 그래서 너와 안회 요 둘 중에서 숙유 누가 더 낫느냐? 누가 더 낫느냐? 누가 더 낫느냐? 숙의 용법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효봉구. 요 효는 올빼미 효예요. 올빼미 효. 봉구. 만날 봉자에다 구. 요는 산비둘기 구자예요. 구. 그 산비둘기가 아니다. 요 올빼미가 산비둘기를 만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산비둘기가 올빼미한테 말한 거예요. 자, 자장한지 그대는 장차 안지 어디로 가려 하느냐? 어디로 가려 하느냐? 그대는 장차 어디로 가려? 요 안자가 여기서는 어디라는 원래 장소를 나타내는 목적어였는데 도치대가 있는 거죠. 어디로 가려 하느냐? 동물 마을에 동물이 많은 산에 여러 동물들이 살잖아요. 밤만 되면 다 사는데 이 올빼미만 눈이 떠가지고 사냥도 하고 산다고 해서 하도 밤에 울고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 보여갖고 이제 지가 스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빼미가 산비둘기를 만났는데 산비둘기가 묻잖아요. 자장한지 너는 장차 안지 어디로 가려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있는 게 아까 이야기했죠. 해하가 사마천사기에 항우본기에 나오는 해하가 중에 구절이죠. 그대로는 그죠? 자, 추불서해. 추불서해. 요 추는 오추마예요. 오추마. 천리마처럼 해갖고 아주 상질의 대단한 말이죠. 뛰어난 말이죠. 요 서자는 갈 서자인데 가다라는 말이지만 우리 서거 할 때 서자를 쓰잖아요. 죽다 할 때 서거 할 때 가다라면 여기서 달리다. 자, 그래서 추불서해. 요 오추마가 불서 달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내하. 요 내하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어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해 우민이여 내 약하 그러지? 내하 자 그대를 의할 거라고. 우민이여 너를 의하고 요 약자가 여기서는 2인칭 대명사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자 이렇게 해서 의문문 문장들을 살펴봤습니다. 실제는 시간이 안 쫓기면 이런 문장들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게 기본이 되어 가지고 실제 이제 나중에 이 문장을 외우는 게 아니고 문장뿐만 아니고 거기 들어가는 의문 부사라든지 의문 종결사들을 외우고 계시면 실제 나중에 많은 문장들을 볼 때 이것들이 나오면 제가 언급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6강 의문문에 관해서 살펴봤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의문문을 만드는 각종 의문사들, 의문 대명사와 의문 부사, 그리고 의문문을 만드는 종결사들만큼은 머릿속에 담아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반어문에 관해서 잠깐만요. 다음 시간에는 반어문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